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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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한덕수 1심 선고가 가지는 일단 기분적으로 지금 뭔가 이 사이다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양형 이유 설명할 때 울컥했다, 뭉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 외에 진짜 주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발령한 것은 내란이다 라고 그냥 단정을 지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부의 언론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렇죠. 사법부에서 판단이 없었지 않냐.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오늘 그리고 판결문 읽다가 마지막 쪽에서는 그냥 예? 12.3 내란이라고 계속 예.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12.3 예. 내란에서 12.3 12.3 내란에서. 이제는 내란이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불편함이란 건 전혀 없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죠. 일단 뭐 형법 87조 이게 내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은 국헌문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폭동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진관 판사는 그 내용들을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모든 재판에 이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저는 예. 이진관 판사가 국론 분열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법률가로서의 기본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양형 이유 설명하면서 예. 제가 그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예. 말씀 나오신 김에 이 부분이 울컥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현재 주변에 저항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몽 경고성 계엄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사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생각을 양산하게 하고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국제적 위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충격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기존의 내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이고 기존 내란 사건 판례의 피고인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지킨 국민들의 용기, 또 국회 비상계엄 신속 해제 일부 또 정치인들의 노력,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며 위법 명령에 저항하고 소극적 행동을 했던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 이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지금 그 변호사들이 사실은 계몽령 주장하고 그러니까. 온갖 하면서 이진관 재판장이 참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하다가 막판에 이제 토해낸 겁니다. 사자우를. 야, 네. 헛소리하지 마. 네, 계몽령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판결문에 담았어요. 그 입 다물어.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이 재판 중계를 보고 있던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애초에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였잖아요. 이것을 이진관 판사로 이 재판이 오자마자 주요 임무 종사 내용을 그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네. 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판결문에 부작위의 자기의 어떤 그 동가치성 이런 것들을 잠깐 법적인 용어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형법 교과서에는 가장 유명한 판례가 조카 저수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삼촌이 조카랑 걸어가는데 조카가 저수지에 물에 빠져요. 그런데 그러면 삼촌이 민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빠진 조카를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예, 구하지 않고. 그럼 그게 살인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데,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는데,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있었다. 이거는 밀어 넣은 것과 동가치성을 가지는 살인죄다라는 게 실제 판례가 존재를 하거든요. 유명한 예. 사건이에요. 그 세월호에서도 이런 예. 게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부작위. 당신이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내란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은 그걸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내란을 저지르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넌 내란을 저지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자기 의무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네.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 했다면 국무총리가 당연히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보면은 자기 의무가 있어서 그 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부작위로 처벌을 한다는. 그러니까 단순- 주임을 종사한 것과 같다. 예. 근데 단순히 부작위보다 앞에 그 저 이진관 판사의 그 말에 보면은 윤석열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를 했다라는 그렇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단순히 부작위지만 사실상 그거는 너가 동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무위원, 국무총리로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건 막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도록 지지하고 한 그 거다. 절차적 하자까지 보완하는 데 나아갔다. 사실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저도 오면서 열심히 받아 적었거든요. 판결을 들으면서 이제 법리적으로 뭐 유죄, 무죄 뭐 이런 것들 적었는데 AI가 이거는 다 아니 왜 할 필요가 없는 양형이 너무 오늘은 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백대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했으나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아쉬움이 있었어서 용두 3위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법리도 굉장히 타당한데 양형은 그냥 이거는 GOAT예요. 형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합의 33부가 용두 신미 거의 꼬리는 신이야. 33부가 대등 재판부는 거의 아니지만 그 배석 판사들 이름도 한 번씩 말해줄 만해요. 그러니까 윤희안하고 이재준 판사가 있던데 배석으로 어쨌든 그 이진관 부장판사랑 같이 정말 좋은 판결문 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 뭐 좋은 내용들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김남일 기자 조금 이렇게 바로 서서 앉았으면 좋겠다. 너무 누워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 예, 이분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김남일 기자님이 진짜 중요한 점을 얘기해서 네. 오늘 제가 그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직위원은이라고 하면서 못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직위원은이라고 하지만 그 재판부도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름을 2명의 배석 판사가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인의 합의부기 때문에 이 판결을 거슬러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3명 다 이 판결을 거스르는 걸 합의한다? 말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판결이 이제 내란과 관련된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등 재판부야 뭐 대등하게 하지만은 배석 판사들은 훨씬 어리고 경력도 그렇죠. 짧기 때문에 보통 예. 재판장한테 따라가고 그냥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일반 사건에서나 그랬던 것이고 예. 이런 역사적인 재판에 있어서도 마치 나보다 경력 선배인 재판장이 말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따라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배석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의 엄중함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현 판사가 마치 그 레크레이션 하듯이 진행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백대현 판사가 그 구형의 절반만 이렇게 양형을 하면서 뭐 초범 운운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큰 일이고 내 인생을 바꾼 어떤 뭐 어마어마한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저 법을 알고 있다는 판사들이 이걸 대하는 태도가 내란이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그냥 일개 형사 사건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언짢음 아니,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형사 사건 수준이라도 보면 다행인데 그냥 이거 정쟁이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어. 자기들끼리 그냥 다툼이 있었던 거야 정도로 인식을 하니까 이 12.3 내란의 심각성이나 엄중함이나 역사성을 망각한 가운데 그냥 대충 뭐 그냥 있다 치고 비상계엄 했다 치고 그리고 뭐 문 좀 부셨지만 그 뭐 손해액이 얼마 안 되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물어주고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법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그게 아니고 이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명징하게 명토 밝혀서 딱 규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한덕수가 부안해동하면서 이거 성공하면 그 쿠데타 세력에 협력해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 읽어내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문이 될 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국무위원들 사건에서도 영향을 그렇겠죠. 줄 수 있다라고 했던 또 하나가 그 두 가지 멘트가 있었는데 하나가 한덕수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 딱 이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다른 뭐 이상민이든 뭐든 그러니까 사실 국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뭐 어디 뭐 여러 공직자들 좀 보면은 이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부안해동 부하 수행하는 행태를 보인 것인데 그 부분을 또 이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안위로 생각하고 설마 과거에도 다 성공했던 계엄 쿠데타가 이번에 실패하겠어라는 어떤 그 마음속에 사악한 기운이 스물스물 나온 것이죠. 그 이진관 판사가 양형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한덕수라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당신이 국무총리였고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안위와 위해만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기름장어 등등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비상계엄 이 내란 상황을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거짓말을 길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덕수 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국면마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뭐 마치 그 지금 여기 오늘 재판에서 다루어졌던 사후에 뭐 서류 만들어 가지고 뭐 사인하고 나중에 폐기하고 했던 일련의 내용들도 그런 것이고 일은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그럴듯하게 만들지라고 하면서 했던 행동이라면 그 이후에 한동훈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하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심지어 거. 본인 대통령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서로 오밤중에 사랑해야 하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저도 것들이 기억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그 공직자 평생 우리 덕수는 법카와 관용차만 있으면 행복해요라고 했던 그 친구들의 증언처럼 그 사람이 했던 기회주의적인 태도나 이런 점들도 다 짚어냈다는 것에서 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김용현 또는 저 누굽니까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이런 각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사형밖에는 없을 것 같다. 예, 선고는 사형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상원이나 이런 다른 주요 임무 종사한 군인들에 대한 형은 이거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십니다. 예, 그래야 되고 저는 이진관 재판장을 정말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양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까가 저의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구형이 15년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구형도 15년이고 과거의 내란 재판 사건이나 막 이런 거에 있어서 형량이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위로부터의 쿠데타다. 위로부터의 쿠데타는 독재로 이어지고 또 독재자가 약해지면 내전이 일어나고 국민 피해가 엄청나고 이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내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므로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참고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게 얼마나 더 나쁜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방송 등등에서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은 또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젊은 세대들 중에 쿠데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12월 3일 밤에 국회 앞으로 쏟아져 갔던 국민들이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갔겠지만 과거에 최소한 뭐 적어도 12.10이라도 경험해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느꼈던 감정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오늘 정리를 한 거예요. 이 12.3 내란 사태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린다면 향후 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죠. 예, 이런 것들까지 다 꼼꼼히 짚었다. 이게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서 그 내란 특검의 윤석열 사형 구형할 때 장기 독재 이 부분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연결되는 거죠. 친위 쿠데타는 독재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애초에 공소장 초안에서는 밑에서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써올린 것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내란 특검이 야 이거는 장기 독재잖아 해서 이제 어쨌든 표현을 갖다 바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 독재인 것이고 그래서 구형에서 어떤 그 장기 독재라는 게 앞에 다른 사건에서 명확하게 지금 선고가 되는 상황이어서 아까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은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은석 특검 민망하겠어요. 구성량보다 많이 나와서 한방 먹은 겁니다. 한방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그렇죠. 수사를 하네 어쩌네인데 사초는 이진관 판사가 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후의 재판들이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정말 친위 쿠데타라는 단어를 직접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정말 약간 그때가 저는 소름 돋았거든요. 사람들이 친위 쿠데타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친위 쿠데타는 정적 제거 쿠데타거든요. 정적을 제거한다가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내가 가진 사람이 내 권력에 방해가 되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그 수단이 뭐냐?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예.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판결문에 딱 쓴 거 자체가 저는 왜냐면 너무 윤석열이 예. 정확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예. 네. 단순히 그냥 12.3 내란이고 이게 왜 내란이고 이게 왜 국헌문란이고 이렇게만 쓸 수도 있잖아요. 실제 헌재결정문은 이게 국헌문란 이쪽 그 쓴단 말이에요. 이래요? 뭐가 예, 예. 쓰는데 그 내란이란 표현은 박제 못했죠. 어허. 범죄명이니까. 하지만 이 친일 쿠데타라는 걸 판결문에 정확히 쓸 때 그 표현이 나올 때 저는 정말로 와 정말 소름이 약간 끼치더라고요. 이게 그-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네. 12.3 내란을 규정하는 교과서. 과거에 무슨 국민교육 헌장 외우게 하고 시켰다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 이걸 이 판결문을 외우게 시켜요. 아니 김규현 변호사는 그거 안 했어요. 운동장에 서서 그거 외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때는 네. 교과서 첫 페이지에 있긴 있었는데 외우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운동장에 울사 쭉 시작. 줄 서가지고 우리들 들어왔잖아요.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사명을 띠고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마다 타고난 자성을 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규식 교육의 해입니다. 예.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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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